안녕하십니까. 매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북한이 지난 21일 일요일이죠. 11개월 만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23일 현지 시간이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24일 새벽 4시에 소식통을 인용해가지고 북한이 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맹렬히 비난한 다음에 이날 여러 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아침에 새벽 일찍 눈을 떠보니까 바로 이런 속보가 들어와 있는 걸 확인했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 북한은 통상적으로 기술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같은 군사적 발전을 알리는데 일요일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아 미국과 남한 관리들을 당혹스럽게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24일까지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전혀 보도하지도 않고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신문은 이번 시험 발사는 미국 당국이 해외에서 첩보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파악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같은 시간대 약간 좀 뒤에 보도가 됐는데요. 익명을 요구한 2명의 미국 당국자의 발언을 토대로 해가지고 북한이 지난 주말 2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북한이 지난 주말 이렇게 단거리 미사일을 도발할 때 우리 군은 합참 상황실에서 이걸 모니터로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와 군 당국은 이런 사실을 외부에 알지는 않았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24일 북한이 지난 일요일 그러니까 21일 오전 6시 50분대 평안남도 온천에서 서해상으로 단거리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으로 안다 그러면서 모두 단거리였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정부 소식통은 북한의 발사체는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순항미사일이라 그러면서 순항미사일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단거리 지대함 순항미사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인지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외부 공표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 국민의힘 국회 정보위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24일 오늘 오전 정보당국이 야당 정보위 간사인 저에게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해 보고했다 그러면서 한미군 당국은 당시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파악하고 있었는데 발표하지 않기로 서로 합의했고 과거에도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한미 합의로 발표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고위 당국자도 워싱턴 포스트에 의해서 제1보가 나간 직후인 23일, 한국 시간으로 24일이죠.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이 다양한 무기 시스템을 실험하는 것은 통상적인 연습이라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나 도발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북한의 발사체가 탄도미사일 아니라 그보다 비행고도가 낮은 순항미사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이걸 또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해 가지고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걸 알았다. 이렇게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3일 현지 시간으로 보도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북한에 대한 실망감의 표현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미국 당국이 이번 북한 미사일의 발사에 대해서 침묵을 한 것은 아주 의도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미사일 발사를 통한 북한의 관심 끌기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무시 전략으로 북한에 노란하지 않겠다. 이런 미국의 의지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침묵한 이유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그러나 이런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입을 닫은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입장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죠. 북한의 그런 미사일 도발에 대해 당연히 국민에게 알렸어야 되는데 워싱턴 포스트의 제1보가 터져 나오기 전까지 철저하게 함구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북한 도발로 인해 가지고 다가오는 4월 7일 재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당에게 또 다른 악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참고로 미국은 지난 3월 초부터 북한의 도발 징후를 파악하고 있었고요. 미 국방부 관리들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경고해 왔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이번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북한 김정은의 의도가 무엇인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거리 순항 미사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김정은이 이날 도발한 미사일이 미국이 지극히 신경을 쓰는 탄도미사일이 아니고 비행고도도 낮은 순항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한마디로 북한 김정은의 불편한 심기를 표출하면서 그러면서도 미국을 직접 자극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차하면 북한이 언제든지 도발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탄도미사일로 도발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고 미국의 간을 보는 수준에서 아주 저강도의 도발을 실시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동해가 아니라 서해상에서 발사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김정은이 이번 도발을 하면서 미국을 상당히 의식했다는 것을 이 발사 장소에서도 엿볼 수 있는 겁니다. 북한은 이런 미사일 시험 발사는 통상적으로 동해 쪽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지난해 4월 14일에는 강원도 문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순항 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발사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지난해 3월 21일에는 평안부터 선천군 부근에서 미상 발사체 2발을 쏘아올린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저강도 미사일 발사는 동해가 아니라 서해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건 미국은 물론이고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에 대해서도 쓸데없는 자극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였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편 이 북한이 이번 도발을 한 순항 미사일은 지난해 10월 10일이죠.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공개됐던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미국은 왜 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도발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일단 북한 김정은의 단거리 순항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미국은 신중합니다. 이걸 도발이라고 칭하지도 않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건 아직까지 대북 정책을 완전하게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북한에 대한 대응 방향을 일단 온건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일종의 무시 전략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보도된 직후에 여전히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미국이 이렇게 차분한 자세로 대응하는 것은 아직까지 북한에 대해 강력한 무력 대응을 할 단계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선 미국이 정하고 있는 북한 도발의 레드라인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이라든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도발입니다. 이건 당연히 강력한 군사 대응을 할 것이라고 예고를 하고 있죠. 이보다 조금 낮은 군사적 대응은 중장거리 미사일을 통해서 일본 열도를 넘기는 겁니다. 이건 우선 일본 당국이 용납하지를 못하죠. 당연히 미국도 여기에 대해서 군사적 대응을 해야만 됩니다. 최소한 B-52 등의 전략 무기를 통해서 군사적 압박이라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 김정은의 도발은 이런 미국의 대북 레드라인 또는 옐로우 라인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번 북한의 저강도 미사일 발사를 도발이라고 칭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김정은은 왜 이렇게 저강도 미사일을 발사했을까요? 김정은이 사실 이번 단거리 순항 미사일, 그것도 동해가 아닌 서해에서 발사하면서 의도한 바는 분명히 있죠. 미국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려나 있는 북한 핵 문제를 다시 전 세계인의 밥상에 메뉴로 올려놓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미국은 물론이고 남쪽과도 완전히 대화를 차단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속내로는 미국과 대화를 하고 싶은 욕구가 가득할 겁니다. 지금 북한이 엄청난 경제 위기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걸 헤쳐나가기 위한 대북 제재 완화는 최대의 과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저강도 미사일의 도발은 이 북한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이고 미국이 다시 대화의 문을 두들겨 주기를 기다린다는 신호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북한 미사일 도발 이후에 미국은 어떻게 북한을 다룰까요? 이게 이제 주요 관심사입니다. 이번 미사일을 최초 보도했던 워싱턴 포스트도 북한의 이번 발사는 북한 김정은이 조 바이든 미 행정부에 제기한 직접적인 첫 번째 도전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이번 발사가 바이든 행정부의 거듭된 마크 외교 제의를 거부한 데 이어서 나온 것이다, 이 점에 주목하면서 앞으로 미국 정부의 대응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일단 북한은 강공이죠.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3일, 지난 2월 중순 이후에 여러 채널을 통해 북한에 연락을 취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다라고 로이터 통신을 통해 공개했었습니다. 다음 날 젠 샤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를 공식 확인해 줬었습니다. 반면 북한은 지난 16일 김여정이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면서 미국을 향해서도 잔소리를 했죠. 뭐라 그랬습니까? 미국의 새 행정부에도 한마디 충고한다 그러면서 앞으로 4년간 발편잠을 자고 싶은 것이 소원이라면 시작부터 멋없이 잠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18일에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담화를 통해서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그 어떤 조미, 그러니까 북미 접촉이나 대화도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면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미국의 접촉 시도를 무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북한의 강공에 미국은 어떤 자세를 취할지 주목거리죠. 그러나 현재 이 바이든 정부가 취하는 태도를 보면 적당하게 북한과 타협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이 오바마 정부 때의 전략적 인내를 업그레이드한 바이든판 전략적 인내 정책을 고수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이건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먼저 취하지 않는 한 북한에 대한 압박은 더욱 강하고 더 깊숙하게 그리고 더 뼈아프게 진행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번에 말레이시아에서 미국으로 송환된 문철명의 경우가 앞으로 미국의 대북 정책 방향을 암시해 줍니다. 문철명에 대해서 미국 대배심은 최대 120년의 징역형이 가능한 총 6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철명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검사 측하고 합의를 통해서 형량 조정을 시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동남아시아 지역 대북 제재 회피 루트가 미국 손에 그대로 넘어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특히 이 문철명에 대한 기소장에서 실명이 공개되지 않은 중국인과 중국 회사 등에는 공모자 또는 공모회사 이런 표현이 붙어 있고요. 그 밖에 여러 회사들의 이름이 이렇게 새카맣게 가려져 있는 상황으로 볼 때 이 문철명 외에도 이미 추가로 기소됐거나 혹은 앞으로도 기소를 확대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또 관련된 자금과 자산에 대해서도 미국은 몰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은 그러니까 지금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고 봐도 될 겁니다. 이렇게 왼손으로는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을 하면서 북한이 꼼짝 못하게 만들고 오른손으로는 군사적 압박도 거세게 할 것으로 판단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의 대북한 전략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당분간 미국은 북한의 옥죄기를 최대한 하면서 북한이 숨 쉴 틈도 주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가지고 포턴 미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23일 미국 시간인데요. 중국의 대북 제재 무용론과 북한 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 물으니까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을 억제하고 북한의 도발이나 무력 사용, 가장 위험한 무기 프로그램에 도달하는 것으로부터 방어하는 것에 중대한 관심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뭐냐면 만약 중국이 미국의 대북 제재를 방해한다 그러면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제재를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더불어 존 아킬리노 미 인도태평양사령관 지명자도 23일 미국 시간인데요. 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제재, 외교와 더불어 강력한 군사태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듯 미국의 대북 정책은 한 손으로는 대북 제재 강화와 또 한 손으로는 군사적 압박 강화로 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김정은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겁니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을 받으려고 할 겁니다만은 그것마저도 쉽지 않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될 겁니다. 이렇게 김정은은 지금 사면 초과에 몰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와이타임즈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